반복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반복적으로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 노출이 되지만 문제는 내가 참을 수밖에 없다. 계속 참게 되는 게 문제죠. 이 두 가지가 항상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플러스 내가 참는다. 그 다음에 이제 증상과 관련된 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화병 관련된 특유의 증상들 중에서 3개 이상, 화 또는 분노, 억울하고 분함, 그다음에 분노의 외적인 행동 표현을 하는 거죠. 화를. 그 다음에 열감, 증오심, 한, 이것 중에서 3개 이상. 연구용 진단 기준이지만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것들 중에서는 4가지. 이거는 화병과 관련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증상들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4가지. 속에서 치밀어 오르고, 가슴속에 응어리가 진 것 같고, 답답하고, 가슴이 막 뛰고, 입이 마르고, 한숨이 나오고, 잡념이 많이 들고, 하소연을 자꾸 하게 되고, 이것 중에서 3개 이상, 이것 중에서 4개 이상.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정신과의 진단 기준. 그냥 10가지만 있어도, 이런 게 다 있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어떤 사회적인 관계나 가족에서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 할 일 잘하면은 화병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지장이 생기면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게 다른 정신장애 때문이 아닐 때, 다른 거 다 해당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화병인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단 기준이 약하죠. 우울증 불안장애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꼭 감별을 해야 될 게, 제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 감별을 해야 된다라고 나온 게 이 3가지인데 제일 많이 겹쳐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3월 달부터 다룬 게 우울증, 신체 증상장애, 범불안장애예요. 이걸 이미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병 아닌가 이 방송을 보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화병은 이미 조금 애매한 진단이고 연구용 진단 기준이기 때문에 화병보다는 더 명확하게 이미 오랫동안 정립이 되어 있는,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치료법도 더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우울증, 범불안장애, 신체 증상장애, 요 3가지를 잘 따져보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방송 못 보신 분은 제 유튜브에 요약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좀 보세요. 신체화 장애는 옛날 진단명이고 요즘에는 신체 증상장애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엔 같은 거예요. 꼭 감별을 해봐야 돼요. 우울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범불안장애, 그 다음에 신체화 장애, 이런 것들에 해당이 안 되지만 화병 연구 진단 기준에는 해당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울증 강의 영상은 이제 제 유튜브에 한 35분 정도로 줄여놓은 게 있는데, 유튜브에서 우울증 치면은 제일 위에 오랫동안 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는데, 제가 했던 여러 가지 강의 영상 중에서 제일 호응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증상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꼭 한번 보세요. 못 보신 분은. 그러면 화병, 우울증도 아니고 범불안장애도 아니고 신체 증상장애도 아닌 이제 화병 정도에만 해당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잠깐이 아니라 10년 이상 계속 갑니다. 왜냐면은 이제 내 생활 패턴이 된 거잖아요. 참는 게. 그러니까 계속 참고 쌓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버티는 거죠. 가다가 심해졌다 좋아졌다 반복. 그렇겠죠. 상황에 따라서 좋아졌다 심해졌다 반복.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속에 쌓여 있어도 결국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가족이면 제일 좋습니다.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면 잘 나아요. 그리고 치료를 해도 잘 낫고. 왜냐하면 우울증이나 범불안장애나 이런 거보다는 약한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을 기울여주고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치료도 받으면 잘 낫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역시나 자기를 이제 억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제 남한테 오픈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요. 표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참고 말아요. 치료도 잘 안 받고요. 그래서 혼자 참다가 악화되는 수가 그래서 많습니다. 참지만 않으면은 주변 사람이든 치료든 해서 잘 좋아질 수가 있는 건데, 배우자가 정말 중요한데, 배우자가 참 중요한 만큼 제일 변화시키기 힘든 게 배우자죠. 뭐 너만 화나냐 나도 화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너만 우울하냐 나만 우울하냐, 뭐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이 이제 받는 질문이 아니죠. 하소연이 뭐냐면은, 내 영상 보니까 나 우울증 진짜 많은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 말했더니 공부나 해라. 네가 우울증이면 나는 뭐 우울증 하랍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식인데도 그런 식으로 대하는데 이거 이해가 완전히 없는 거거든요. 전혀 이런 심리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의지박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자식도 그러는데 배우자는 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심리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저질이에요. 굳이 이제 우울증이랑 차이를 보면은 뭐냐면요, 화병은 그래도 참아요. 참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아닌 화병인 분들은 그래도 일상생활을 좀 잘해요. 어느 정도. 아주 완벽하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이제 이어져 갑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예 방전된 것처럼 못해요. 잘 하던 가정생활, 뭐 가사, 육아 이런 거 다 못하고 쫙 내려놓게 되는 게 우울증이에요. 컴퓨터에서 그냥 방전되듯이, 전원이 꺼지듯이.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이 우울증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죽고 싶은 생각, 자살 사고들이 많이 연관이 되지만 이 화병은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왜냐면은 계속 좋았잖아 나빠졌다 반복하기 때문에, 견디면서 계속 살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다, 내가 이렇게 분하다, 억울하다라고 하소연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울증 환자분들은 하소연을 별로 안 해요. 하소연을 많이 하는 게 화병 환자분이고요. 말이 많죠. 하지만 우울증 환자분들은 말이 없어요. 말할 기운도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말해봤자 소용없다. 입을 닫아요. 친구한테도 말을 안 하고 가족에게도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위험한 거예요.